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남편이 의처증 환자인가 봐요. 의처증은 그냥 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병적인 증상이죠. 좀. 그래서 그 와이프가 힘들어 하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사주해도 그걸 좀 찾아볼 수 있는 여건, 찾을 수 있는지 이제 그거 하고 이름도 한번 분석을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사주하고 이름을 이제 분석해 보는데 신랑이 황동준 씨예요. 황동준 씨인데 지금 이제 40살인데 조금 이제 심각한가 봐요, 이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냥 수시로 전화를 한대. 전화하다가 이제 차 타고 운전 중에 전화하다가 이제 교통사고 났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방법을 좀 찾는 중인데 주위에 어떤 언니가 한번 사주를 분석해서 혹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 해가지고 제 유튜브 보고 이렇게 연락이 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주에 이거 편인성, 그 다음에 귀문간살, 그 다음에 뭐 간여지동, 그 다음에 군겁쟁제, 군비쟁제. 그러니까 남자는 많은데 여자가 이렇게 한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쟁탈전이 벌어지겠죠. 그럴 때는 내가 밖에 나가서도 와이프를 어떻게 돼?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군겁쟁제 같은 경우는요, 그럴 때 그 재성은 상당히 미인입니다. 여자가 미인이니까 남자들이 많이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원리는 똑같아. 우리가 일반 사는 원리가 같은 거니까 사주는 우리가 삶의 모습을 8개 글자에 이렇게 압축돼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사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재미도 있고, 사주 공부할수록 오히려 더 흥미가 진진해집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면서,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와이프가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주를 알려왔는데 임술년 경술월 기사일 정묘시에 태어났어요. 이 사주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의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이게 의처증이 의심병이잖아요. 본인이 지금 기토일간이죠. 그런데 자, 이제 겁재가 지금 사의 지장간에 있는 무토, 술토 이렇게 있죠. 자, 본인까지 이렇게 하면 남자가 하나, 둘, 셋, 4명 있죠. 그 다음에 여자는 여기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임수가 재잖아요. 요렇게 되는 경우는 이 여자를 이렇게 쳐다보는 눈이 이렇게 많죠. 여기 쳐다보고, 여기서 쳐다보고. 이 본인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 가까이 있는 남자가 옆에 발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와이프인데, 옆에 있는 이 동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 와이프와 가까이에서 쳐다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어디 나가면 불안한 거야. 근데 이렇게 남자가 많은 사주에서 여자가 이렇게 한 명 있을 때, 요 여자는 상당히 미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인, 예쁜 얼굴 가지고 있는 와이프를 두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보통, 아이고, 장가 잘 들었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불안해. 와이프가 미인이고, 몸매도 잘 빠져있고, 예를 들어서 보통 정말 타고난 어떤 현대적인 미인이다 그러면은요, 직장, 밖에 나가 생활하는데도 이렇게 어떻게 돼? 항상 불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처증이에요. 그러니까 의처증의 조건 중에 하나가 군겁쟁제가 나와 같은 남자가 이렇게 여러 명 있을 때 우리 와이프를 다 쳐다보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편인이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가 화생토에서 이것이 같은 운미 이렇게 있죠. 이것이 이제 편인이야. 그러니까 편인 자체는 항상 그 의심을 전제로 해야 돼. 의심. 편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정인은 내가 뭔가 이렇게 마음 놓고 이거 뭔가 할 수 있는데, 이 편인은요, 그 인성 자체가 이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편인이라는 특징은 기본적으로 의심.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불안해. 편인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편인이라는 거는 또 안 좋은 게, 여기선 지금 편인 도식이라고 그러죠? 식신을 어떻게 돼? 이렇게 밥그릇을 엎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편인이 있으면 좀 불안해. 사주 구조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귀문간살이라고 해서요. 귀문간살. 이게 이제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표현하시면 돼. 직역을 하면. 그게 있으면 약간 정신적으로 적중률이 높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거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의심, 병적인 증세를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처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세 간에 있어. 편인이 있고 공급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귀문관살. 이렇게 있으면 상당히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상태에서 임술, 이것이 괴강도 되고 백호도 되고 이것이 또 괴강이죠. 그러니까 이 기질은 굉장히 욱하는 성질도 있어요. 좀 카리스마도 있고. 네. 이런 사람이 의심을 가기 시작하면은요, 사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의처증으로 전화 확인 중에 이제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경우, 평상시에도 이렇게 엉뚱할 때 자꾸 전화로 온다는 거야. 전화를 왜 하겠어요? 와이프가 어디가 있나? 그런 거 지금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해. 밖에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장이 많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제 39대운, 이 갑인대운을 지나가는데, 요렇게 이제 갑인이 간여지동으로 오는데, 요런 때는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제 여자인 경우는 이게 이제 고란살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는 또 이것도 의심이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근데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을목이 있는데, 문전옥답이 있는데, 이렇게 큰 거목이 이렇게 왔을 때는 이 땅이 어떻게 돼? 붕괴된다는 거야.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너무 큰 나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거목이 왔을 때는 실제로 운이 좋은 운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관이잖아요. 이 관이 이렇게 강하게 왔을 때는 실제로 내가 또 다시 한 번 어떤 생각이 돼요? 이 자체에서는 관이 온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자꾸 제어받는 거거든요. 요렇게 여기 평관 하나가 있는데 이 정관이 또 이렇게 강해요. 이렇게 정평관 혼재가 되면 내가 이 행동하는데 혼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운이 아니지, 이때는. 자, 연운에서 보면 이제 신축년이에요. 그럼 이 축이 오면은 실제로 이게 축술, 지금 이 형이 들어오죠, 지지에는. 천간에는 지금 이게 식신이 와요. 네. 이 식신운은 좋은데, 실제로 이 축이 왔을 때는 이게 습토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서 지금 화기운이 약하잖아요. 여기에 정화도 여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고, 여기에 지금 사화도 실제로 이렇게 축이 오면은 이 화기운이 술토 속에 일시적으로 확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불이 약하면 이게 나무를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큰 거목이 왔을 때는 반드시 병화가 떠야 돼요. 이 정화가 지금 약해서 안 돼. 그러니까 큰 운은, 좋은 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0월 달인데 무술월인데, 이때 또 문제는 관이 너무 또 강하게 또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처증은 더 증폭되겠죠. 지금 이렇게 4명 있는데도 신경 쓰이는데 2명이 더 들어온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밖에서 일할 수가 없겠죠. 네. 일진을 보면 이제 정사, 이게 좀 편인하고 정인운이 들어오죠, 이렇게. 정편인 이렇게 혼재세에 들어오면 내가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요. 내가 인성운이 이렇게 많이 오면 이게 이제 지금도 이 인성운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많은데 또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내가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야.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머리가 어느 쪽으로 복잡해져요? 의처증으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현상은 아니죠. 황동주 씨 이름을 보면은 황시형이니까 토고, 동자는 디귿이니까 화, 준자는 지읒이니까 금이잖아요. 근데 화급금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발음 모양은 좋지 않다. 그 다음 음량을 보면은 남자니까 홀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 짝수로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음으로 편중되어 있으니까 이 자원 음량 오행도 좋지 않다. 그 자원 오행은 자 여기 필요한 게 지금 수하고 목이니까 수목은 이렇게 잘 와 있어요. 자원 오행은 잘 와 있고. 근데 지금 이름에서도 이제 획수가 문제인데 이 사주가 이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배우자 복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수월에 늦가을에 태어났으니까 신유술 가을이죠. 해자축, 신유술 해자축에서 이 가을 기운을 우리가 음으로 표시하면은 자, 배우자 자리에 이게 와이프에 해당되는 거죠. 요 자리에 지금 양이 와 있잖아. 사음이, 초여름. 이렇게 자, 기운이 있을 때, 양 기운이 왔을 때 조화를 맞췄을 때, 이때 우리가 조후가 이렇게 잘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 주인공은 황동준 씨는 와이프를 잘 만났어요. 근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름에서는 배우자하고 인연이 좀 약하게 나와요. 이 공망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황동준 씨가 이 사회생활 하면서 지금 이게 하루 이틀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앞으로가 큰 문제라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의심증이 생기면요, 일을 못해요. 순간순간적으로 이렇게 욱하는 성질도 생기고 성격도 그런 게 나와요, 또 하다가. 왜? 갑자기 뭐가 연계되면, 우리가 와이프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어디 갔지? 누구 만나고 있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데도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본인 자리에 이 공망이 있을 때 가장 문제가 돼요. 이거는 이 평생 살아가면서 본인이 편안하게 안정되게 생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사전 책에 보면 이제 가시밭길을 간다거나 평생 가시밭길. 그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의심증 때문에 그래요. 의처증으로 인해서 평생 본인이 불안하게 살고 누구를 꼭 의심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실제로 좋게 안 드러나죠. 배우자하고 인연이 없는 걸로 나와요. 이 황동준 씨 입장에서 지금 배우자가 여기 지금 임수가 하나 있는데 이 남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위에 쳐다보는 남자들이. 거기다 10월달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지금 아래 위에 간여지 때문에 그러죠. 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동준 씨가 의처증으로 인해서 근데 본인도 상당히 미안해 한다는 거야.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이 집사람하고 싸우게 되면 항상, 이제는 괜찮아. 그러니까 병원에도 몇 번씩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약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좋고 고쳐지질 않는데, 지금 잘. 그래서, 그럼 자기가 타고난 거, 우리가 이제 사주가 보통 원초적인 본능을 분석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그런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하다고 해서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왜냐면 어떤 한 질병이 고쳐지질 않고 계속 지속되면요,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한번 수단을 써보잖아요. 네. 보통 한의학, 그 다음에 양의, 정신과도 한번 가본 적도 있다고 그러죠. 의처증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원론적인 얘기는 하는데 고쳐지질 않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본인 자체는 이게 배우자 복이 있는 걸로 나와요, 여기서는. 그런데 또 이 이름에서는 이 배우자 자리에 이게 30회 이게 유랑격이라는 뜻이거든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유랑격. 그리고 이게 공망이 걸리면 배우자 운연은 약하다. 본인 자리도 공망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사회생활이라든가 살아가면서 항상 편하게 살 수 없다. 평생 가시밭길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름에서도 이렇게 좋게 안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머리 겉에 우리가 외상 입은 것 같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도 아물고 또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이 정신적 이런 의처증 같은 경우는요, 이게 평생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나중에 잘못하면 정신분열 증상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에 계속해서 매몰돼 버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라서 한번 이렇게 사주하고 이름을 분석해 봤는데 뚜렷한 제가 방법을 제시까지 못 해드려서 좀 미안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좀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주면서 조금 깊은 산중에 좀 들어가든지 좀 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좀 주어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옆에 있어야지 의심 안 할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때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제 그런 뭐 제 생각입니다. 오늘 의처증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자, 우리가 의심이라는 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사주 구성에서는 편인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궁겁쟁계라고 해서 일관과 같은 오행이 많을 때는, 남자죠? 남자가 많을 때, 여자가 한 명 있을 때는 우리가 궁겁쟁계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때도 또 의심증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이때 특징은 여자가 미인이다. 그러니까 더 의처증이 심해서 어렵죠. 자, 그 다음에 귀문관살이 있을 때도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야. 여기 또 기문 때문에 아마 정신적으로도 그런 거 또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저 사주 구성은 이것으로 해석을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